집을 빌리지 못하는 고령자 문전박대 증가. 일본 뉴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목적은 건전한 국민생활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모두 이런 목적에 걸맞게 국민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 7,603원으로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급액인 248만원에 비하면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일본의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55,373엔, 한국돈 51만 2,471원이며 20년 만액 시 받는 월 수급액도 66,250엔, 한국돈 61만 3,137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직장인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평균 수급액은 14만 5,638엔, 한국돈 134만 7,865원으로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사람보다 약 2.6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좋지 않은 면에서는 서로 앞서가려고 경쟁하는 관계인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은 이렇게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5, 6만원에 불과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 오래 살아야 하는 일본에서의 고령자들의 생활은 처절합니다. 물론 저축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겠지만 다양한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저축한 돈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축한 돈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해 매월 월세를 내는 임대주택 생활을 합니다. 특히 독신 고령자들이 매월 받는 국민연금 중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주택 월세이지만 막상 임대주택을 구할 때 부동산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고령자의 임대 난민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의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3명 중 1명은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 경우 자산 유무와 상관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업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월 16일) 주간 스파라는 매체 65세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문전박대, 집을 빌리지 못하는 고령자가 증가, 4명 중 1명이 임대, 입주 거부를 경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서는 고령자 대상 임대 소개 서비스를 다루는 R65 부동산 대표인 야마모토 료씨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임대주택의 입주 거부를 경험했으며 그중 13.4%는 5회 이상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빌리기 어려운 것이 연금이 적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생활보호 수급자가 수입이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빌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입주를 거부당하는 이유는 임대인들이 고독사와 집세 체납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고령 입주자가 실제 고독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만에 하나 고독사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는 원상 회복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고령자를 입주시킨 경험이 없어서 왠지 두렵다는 막연한 불안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목조주택에서 생활하지만 저소득 독신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목조주택은 거의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주택이어서 임대든 자가든 살아가면서 수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40년 이상 된 목조 임대주택은 280만 호가 넘습니다. 또한 목조주택은 5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노후 목조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퇴거하고 다른 주택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령자라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예 상담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17년 주택 세이프티넷 법이 개정되어 각 지역의 지역 포괄센터나 도도부 현의 지정을 받은 거주지원 법인이라는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민간 기업이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임대주택을 빌리기 어려운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고독사 방지, 감시 서비스나 고독사 보험 등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으면 한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건강 문제나 치매, 고독사나 실업 등 고령화에 따라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집주인에게는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코스트는 결국 고령자 본인에게 돌아오므로 고령자가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대개 성질이 강하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입주 거부도 당연할 것이다. 현재의 고령자 세대라면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의 대부분은 집이 있거나 많은 예금자일 것이다. 집주인도 장사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도쿄도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들어갈 만한 물건을 발견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도 만실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 후에도 그 방의 광고는 계속되고 있었다. 도에서 수선비라든가 리모델링비를 받고 있는 주제에 다음 댓글입니다. 집세를 직접 전달하면 거주자의 상태도 알기 쉽지만 송금이라면 불안하네요. 무직인 고령자가 빌리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케이스워커의 방문을 의무화하는 계약으로 한다든가 하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임대 맨션 집주인을 비판하는 코멘트도 있지만 저소득자나 민도가 낮은 사람에게 빌려주면 바로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담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당연하고 밤에는 시끄럽습니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는 사이인 68세 남성이 신규로 임대 물건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무연금이지만 따로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안정되지 않다고 해서 좀처럼 빌릴 수가 없습니다. 생활보호를 받아야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순되네요. 이상입니다.